챕터 44. 잘못된 방식으로 처음에 돈을 벌면 그 방식을 개선하려고 한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산업도 공부하고 기업도 공부하고 밸류에이션도 생각해보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라고 했다.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많이 들어오는데 2021년 올해도 IPO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신규로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입문한 사람이 역대급이라고 한다. 너도 나도 공모주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따상상을 노리고 주식시장을 들어왔는데, 개인이 수십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공모주 청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쥐꼬리만큼이고, 자연스레 계좌를 만든 김에 나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하는 테크트리로 넘어간다. 시작의 절반은 사파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소액으로 사파로 입문해서 망하면 문제가 없는데 성공하면 이게 더 큰 문제다. 첫 시작부터 전 재산을 증권계좌로 이체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는 너도 나도 주식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소액으로 접근을 한다. 차트로 샀건, TV에서 전문가가 말하는 종목으로 샀건, 유튜버 방송을 보고 샀건, 초반 몇 번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운이 좋게 시작부터 이익을 보게 되면 이게 먹히네, 계좌에 추가금 이체, 또 되네 하면 100만원으로 시작했던 계좌가 어느새 추가금 투입으로 수천만원 정도로 늘어난다. 그리고 한 번 더 뭔가 주식으로 이익을 보게 되면 무릎을 탁 치며 유레카를 외친다. 이곳이 황금의 땅 엘도라도였구나. 돈만 넣고 우리 XX넷의 베스트 파트너님이 사라고 하는 것만 사면 돈을 이렇게 쉽게 버는데 내가 그동안 왜 그리 힘들게 일했나. 성공 표본이 너무도 적지만 내 두뇌는 수익에 눈이 멀어 시스템 1차적 사고로 동작하게 된다. 전문가 말을 철석같이 믿게 되는데, 전문가가 주식의 신도 아니고 분명 어긋난다. 어긋나는 순간이 빨리 와야 손해가 적은데,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추가금 이체로 굴리는 자금이 커지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대출도 동원한다. 문제는 어긋났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내가 했던 방식 중에서 실수한 부분을 찾으려고 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 베스트 파트너님이 손절 라인은 칼같이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손절 라인 터치한 걸 욕심 때문에 지키지 못했구나. 혹은, 우리 베스트 파트너님이 장중 플러스 5% 수익 보던 거 깨지면 던지라고 했는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하한가로 끝났구나 하면서 베스트 파트너에 대한 본질적인 의구심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개선하려고 한다. 피드백을 하긴 하는데 잘못된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고쳐질 리가 없다. 베스트 파트너에 대한 무한한 믿음으로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어느새 강세장은 끝나가고 지루한 횡보장이 오거나 단기간에 조정장이 오는데, 역시나 이곳에도 77은 49 확률이 발동돼서 매매를 하면 할수록 손해는 쌓여만 간다. 아니, 회원님 왜 그렇게 욕심 내세요? 손절 라인 지키라니까요 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거래를 이어가는 사람이 오늘도 분명히 있다. 초반부터 레버리지로 승승장구하다가 과도한 신용 비율로 아웃을 당하게 되면 여기서 얻은 교훈이 레버리지 비율을 내가 감당할 만큼만 사용하자, 혹은 전문가인 XX 형님이 팔 때 나도 레버리지 먼저 덜어내자 같은 이상한 대응법이 나온다. 초반에 성공으로 돈을 몇 번 벌었던 방식에 문제가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질문보다는 잘못된 방식의 문제점을 제거하려고만 한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지만 결과는 투아웃, 다시 들어와도 쓰리아웃. 왜냐하면 10년마다 시장은 마이너스 50%가 하락하고 2, 3년마다 마이너스 30% 정도 조정이 오는데, 개별 종목은 10년마다 4분의 1 토막, 3년마다 반 토막 이상은 항상 온다. 차트와 거래량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외국인 매도세가 강할 때는 좀 더 익절 구간을 타이트하게 가져갔어야 했는데, 그래도 내 이론에 오늘 같은 이상한 외국인 매도세만 없으면 이익은 꾸준히 내니까 앞으로 외국인 거래를 유심히 봐야겠다 라고 본인의 로직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통할 리가 없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차트로도 돈을 벌 수 있고 레버리지 몰빵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테마주로 10연상도 맞을 수 있는 곳이다. 종목만 잘 고르면 3달 만에 20배가 오를 수도 있는 화려한 곳이 주식시장인데, 이러한 종목들을 내가 미리 잡을 수 있다고 가만히설로 속이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회원 모집을 하는 유료 사이트에 득실득실하다. 요즘 하루에 주식 공보 문자를 5통은 받는 것 같은데, 이런 곳이 다 내 호주머니 돈을 노리는 베스트 파트너님이 보낸 거다. 서점에도 실전 투자 대회 우승자라고 하면서 이 비법대로만 따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책들도 수십 권이고, 차트와 거래량에 숨어있는 세력의 의도를 읽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 정말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손이 간다. 물론 실전 대회가 매년 수십 번이 넘게 열리기 때문에 우승자가 당연하게 있다. 그것 자체는 거짓이 아닌데, 우승자에게는 또 다른 뭔가가 당연히 있지 않을까? 순진하게 책 2만원짜리에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단타를 정말 신들린 것처럼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 방식을 따라할 수가 없다. 주식 투자도 길을 잘못 들었다면 그 골목에서 돌파구를 찾지 말고 재빨리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 더더욱 초기 성공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모른 채 방식의 개선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데, 반드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올바른 길이 뭔지 먼저 찾아야 한다.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세계에서 주식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알려주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만을 쫓다가는 정글과도 같은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내 미천이 드러나서 탈탈 털리게 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나만 알기 때문에 주식은 몇 개월간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믿고 인내하지 않으면 동적 균형 상태가 변화할 때까지 버틸 수가 없다. 이런 인내심을 지탱해주는 것이 바로 내 공부량이고 믿을 수 있는 숫자로 된 데이터들이다. 버티다 못해서 너무 지겨워서 팔자마자 날아가는 종목에 대한 추억들이 몇 개씩은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은 여러가지 성향이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대가들이 강조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칼텍에서 멍건은 이렇게 대답했다. 칼텍,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큰 강점을 크게 활용해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칼텍에서는 그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찰리 멍건은 이렇게 대답했다. 칼텍이 대부분의 사람을 훌륭한 투자자로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투자자란 훌륭한 체스 선수와 좀 비슷해서 거의 타고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것을 알아야 하지만 훌륭한 투자자란 부분적으로 기질적인 것입니다. 또 부분적으로 지연된 보상이어서 그때가 오기를 기꺼이 기다려야 합니다.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적극성의 기이한 조합이 필요한데, 이런 조합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좋은 투자를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모르는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인내심은 타고나야 된다라고 멍거가 말했는데, 일정 부분은 훈련으로도 키울 수가 있다라고 믿는다.